네, 안녕하세요. 헛쌤 수학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상을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제일 처음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단원은 뭐 다항식의 곱셈, 이제 곱셈 공식 외워서 뭐 곱셈 공식 변형까지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따라오다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조금 막혀하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개념 설명하고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 몇 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연속으로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화면이 있는데, 자, 이 화면은 허쌤 수학 이제 그 프린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설명들이고, 자, 이 개념 설명들에다가 추가로 이제 이걸 뼈대로 제가 칠판에다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 제목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자, 먼저 우리는 등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등식. 자, 등식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들을 등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3 플러스 4는 5. 자, 이건 등식인가 아닌가? 자, 2 더하기 4는 6. 이건 등식인가 아닌가? 자, 이제 이걸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다 등식이죠. 자, 등식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3 더하기 4는 5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등호의 왼쪽을 우린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 부르는데,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은 것은 거짓. 이 아래에 있는 식처럼 등호의 좌변과 우변이, 즉 양변이 같은 식을 참인 등식이라 부르죠. 자, 이건 거짓인 등식, 밑에 있는 식은 참인 등식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자, x 더하기 1은 3. 자, 이건 참인 등식일까요? 거짓인 등식일까요?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등식은 맞는데, 이거는 x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2x 더하기 3은 x 더하기 5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써 있는 건 이것도 x의 값에 따라서 뭐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등식이 될까요?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네, 알겠지만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은 둘 다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이지만 전혀 다른 식이죠. 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들, 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등식들에는 자, 이런 애들과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이런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방정식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x가 2일 때는 참이고 x가 2가 아닌 게 만약에 대입된다면, x가 2가 아니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 부르고, 아래 있는 건 x값에 어떤 걸 대입해도 이건 항상 참이 되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엄밀히 말하면 x에 관한 항등식이라 부르죠. x에 대하여 어떤 걸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다.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에는 위에 있는 식처럼 x값이 주어지면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야 돼요. x가 만약에 3이라면 이건 거짓이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식은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얘는 참이 되기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입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했었던 걸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여기다 선생님이 식을 하나 써볼게요. 2x-4는 0 이라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방정식을 우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4를 더하고, 그럼 해볼까요? 2x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럼 x는 2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자, 이 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 친구들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말하는데, 그럼 선생님이 땡,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죠. 자, 왜 틀렸을까요? 맞는 거 아닐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서 a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양변을 이제 a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얘는 0이 아니었어요. 2는. 그래서 나눌 수가 있었죠. 근데 등식의 성질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거든요. 0이 아닐 때만 양변을 그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걸요. 근데 여기선 a가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a가 0이 아닐 때에만 우리는 얘를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만들 수 있고, a가 그럼 0이라면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럼 a가 0이라면 하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럼 이건 b에 달렸네요. b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등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먼저 b가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가 0이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b가 0이 아니라고 해볼까요? a가 0인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럼 등호의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게 되죠. 그럼 이건 거짓이네요. 이거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이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항상 거짓인 것.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없는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고 b도 0일 대로 생각해 볼까요? a가 0이고 b도 0이라면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0으로. 그래서 이때는 항상 참이 됩니다. 이건 항상 참이 되고, 해 개수로 생각하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불능처럼 좀 유식한 말로 보면은, 네, 이거는 정할 수 없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x에 관한 1차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 한 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게 방정식이란 얘기죠. 즉, 얘가 이 x에 관한 1차 식이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a가 0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고, 이게 항상 거짓일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 이건 항상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0이면서 b가 0인 이 때를 바로 우리는 이 식이 x에 관한 1차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어렵지 않게 따라왔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일 조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는 어떤 형태였죠? 좌변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우변은 0 이렇게 되는 형태였죠. 자, 그럼 이걸 우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좌변으로 이양시키면 어떻게 되죠, 식이? 네, a 빼기 c x 플러스 b 마이너스 d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식이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a 빼기 c가 0이기 위해선 a가 c랑 같아야 되고 b 빼기 d가 0이 되기 위해선 b랑 d랑 같아야 됩니다. 즉, 이렇게 생긴 시 항등식일 조건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이게 뭐냐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개수들을 비교해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예를 한번 여기다 들어볼게요. 3x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1x 플러스 5가 x에 관한 항등식일 조건을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3과
바로 b 빼기 1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b 빼기 1이 3이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가 5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식에서 항등식일 때 a하고 b 같은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이죠. 자,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미정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미정계수를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방금 우리는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푼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계수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죠.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에 우리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우변은 5가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5라고 구해놨으니까 얘가 플러스 5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까요? x 대신에 1 대입하면 좌변은 8이 되고 우변은 b 빼기 1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뭐죠? 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방법을 우리는 수를 대입해서 구했죠. 이런 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수비교법, 수치 대입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항상 참이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참이되기 위해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허쌤 수학 개념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등식에 대한 성질, 이런 1차식 ax 플러스 b는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려면 x의 개수 a와 상수항 b 모두 0이어야 합니다고. 자, 여기는 콤마는 이걸 and라고 생각해야 돼요.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좌변 우변에 1차식이 흩어져 있을 때도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1차식의 x의 개수와 상수항들이 모두 같아야 돼요. a와 a', b와 b'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수가 높아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식 또는 2차식이 좌변 우변에 흩어져 있어도 같은 형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미정계수법이라 부르는데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고 그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다항식의 나눗셈이 여기에 섞여 들어오거든요. 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자, 항등식이라는 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어떤 미지수, 만약에 x라고 할까요? x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지수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거죠. 항상 참.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미지수 x,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아니면 뭐 항상 참이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표현 방법이. 근데 이런 항등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도 항상 항등식인 이런 식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곱셈 공식인 뭐 식들이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2를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뭐 3x 더하기 2라고 전개했다고 할까요? 만약에 이 식이 좌변과 우변이 다르다면 이건 잘못 전개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같이 이런 걸 이렇게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을 만들어 놓은 식은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항등식이겠죠. 그럼 거꾸로 우변을 좌변으로 만들어 놓은 것, 즉 인수분해의 결과물들도 항등식이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의 검산식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 12를 뭐 5로 나눌까요? 5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걸 우리 나누어지는 수, 이걸 나누는 수, 이걸 몫이라 부르고 이걸 나머지라 부르죠. 자, 얘가 만약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 나눗셈이 잘못 나눠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나눗셈의 검산식은 만약에 제대로 나눴다면
이거는 항상 항등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검산식 형태로 썼을 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나눗셈을 한 거라면, 올바로 나눈 거라면 이거는 다른 편이 없어도 항등식인 거죠.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게 성립하는데, 나머지 정리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어떤 다항식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fx가 x-알파라고 할게요.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은 뭐 다항식 q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잠깐 배경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수의 세계에서 12를 5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12를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볼까요? 자, 5, 3, 15에서 3을 빼면 12가 맞죠. 이건 등식은 맞지만 이걸 나눗셈의 검산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오버해서 나눈 거죠. 그죠? 얘가 음수가 나와서 이건 나눗셈의 검산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12를 5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7입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이것도 잘못 나눈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나머지는 항상,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요. 수의 세계에서는 항상 0보단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근데 식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식의 세계에서는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x랑 3x랑 누가 클까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얘가 크죠. 그러니까 3x랑 x랑 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x랑 마이너스 2x 누가 양수죠? 이것도 누가 양수, 누가 음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의 세계에서 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만 낮으면 돼요. 그러면 나누는 식 얘가 지금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1차보다 낮은 차수를 갖고 있는 상수면 되겠네요. 이건 상수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항식의 나눗셈의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항등식은 어떤 미지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참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얘가 항상 참일 거니까 x 대신에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f 알파가 됩니다. 우변은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니까 알파 빼기 알파에서 0이 되죠. 그럼 qx라는 이 식에 관계없이 0 곱하기 qx가 되니까 0이 될 거고, 그럼 우변에는 r만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죠? 이 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바로 나머지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1차식 만약에 x-알파 같은 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바로 f-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x-알파가 아니라 ax 플러스 b 같은 것으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란다면 이때 r은 바로 f,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리고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을 잠깐 볼까요? 먼저 32번 문제, 이제 허셈수학 이 나머지 정리 프린트에 있는 문제인데,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인수분해 가능한 것은 인수분해를 먼저 해놓고 시작할까요?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자,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3하고 1이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대각선 길이 곱해서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된 식으로 아까 그 나눗셈의 검산식이라고 선생님 말한 걸 쭉 한번 써볼게요. 처음 식부터. 자, 먼저 fx를 x제곱 마이너스 4, 우리가 인수분해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뭐 qx라고 할까요? 그때 나머지는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똑같은 다항식 fx를 요번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우리가 인수분해한 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었죠.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px라고 할까요? 자, px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빨간색 글씨로 선생님이 써놓은 게 문제고, 자, 이젠 파란색 글씨로 쓰는 게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fx를 인수분해 하기 전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였고, 인수분해 한 식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뭐 hx라고 할까요? 자, 그때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누는 식이 몇 차죠? 2차 식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로 해야 될까요? 2차 식보단 차수가 낮으니까 1차 식도 될 수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차식 이하를 나타낼 수 있는 ax 플러스 b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결국엔 바로 이 ax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미지수 우리는 a, b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될까요? 바로 위에 선생님이 써놓은 빨간색 식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빨간색 식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정리, 바로 이 식에서 양변에 이 식에도 있는 2 있죠. 2를 양변에 대입하면 F2는 여기다 2가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쭉 다 없어지고 2 더하기 1이어서 3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식에선 여기 있는 1, 여기도 2이 있죠. 양변에 1을 대입하면 F1은 여기가 1이 되니까 싹 없어지겠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여서 1이 되겠죠. 바로 이 두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파란색 식에도 양변에 먼저 2를 대입하면 좌변은 F2가 되겠죠. F2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이 될 거고, 우변은 싹 없어지겠죠. 싹 없어지고 2를 집어넣은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파란색 식에 2를 대입하면 F1은 1이었죠. 1은 1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고 바로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뭐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은 2는 a가 될 거고, 그럼 a가 2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나머지 얘는 바로 2x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하고 이제 조금 이 문제보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어서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저는 이 50번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방금 풀어본 문제랑 이 문제랑 어떻게 다르고,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이건 좀 덜 귀찮게 보이네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써볼게요. 아까처럼 빨간색 글씨로 먼저 이걸 써놓을게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또 qx로 써놓을까요? 나머지는 x 플러스 2. 자, 그리고 x-2로 나누었을 때 1차식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또 px 같은 걸로 쓸까요? 나머지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3차식이죠.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2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hx라고 또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누는 식이 3차식이므로 나머지는 2차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아까 그 문제보다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얘는 미지수가 총 3개죠. a, b, c 3개를 구해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식은 2개의 식밖에 없어요. f1과 f2.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연립방 정식을 풀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야겠네요. A, B, C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한 개의 문자 또는 두 개의 문자로 줄여야 될 거예요. 선생님은 욕심쟁이라서 두 개 말고 한 개로 줄여버릴 건데,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한 개의 문자로 줄이는지 잘 집중해서 잘 살펴보고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어떤 걸 했는지 잘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런데 먼저 표현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납득을 한다고 해볼까요? 납득 한번 해봅시다. 나눗셈을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도록 해봅시다. fx라는 다항식을 이거를 묶어낸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으로 fx라는 다항식을 x-1의 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묶인 것과 묶이지 못하고 남은 것, 얘는 fx를 x-2로 묶었을 때 묶인 것과 묶이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한번 정의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파란색 식도 분명히 위에 있는 빨간색 식들과 마찬가지인 fx겠죠. 근데 이 fx를 x-1의 제곱이란 이런 2차식으로 묶었을 때 묶이지 못한 것과, 그러니까 묶인 것과 묶이지 못한 것이 분명히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파란색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묶어볼게요. x-1의 제곱으로 만약에 묶는다면, 자, 이 식 전체를 x-1로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x-2하고 hx의 곱은 묶여지겠죠. 중괄호로 들어갈 거고, 자, 얘는 묶여질까요? 묶여져야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2차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2차이기 때문에 묶여질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어떤 게 묶일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얘를 하트 같은 걸로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좀 유치하지만 하트가 묶이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묶이지 못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땐 묶이지 못하는 것은 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그럼 얘가 x 플러스 2일 거예요.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새로 쓴 식이나 파란색으로 썼던 식이나 같은 식이어야 되죠. 자, 이건 마치 땅을 팠다가 다시 메꿨다가 다시 팠다가 메꿨다가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먼저 그럼 다시 초록색 식을 전개해서 파란색 식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초록색 식을 전개하는 걸 다시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중괄호에 이렇게 곱해서 분배해 봅시다. 그럼 x-1의 제곱하고 x-2의 hx의 곱, 이렇게 전개될 거고, 그 다음 x-1의 제곱하고 하트가 곱해지겠죠. 하트 곱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중괄호 바깥에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 위에 파란색 식과 아래에 있는 파란색 식을 비교해 볼까요? 이만큼과 이만큼 똑같죠. 그러면 이만큼과 이만큼도 같아야 될까요? 같아야죠. 그러면 하트가 뭔지 알아맞혀 볼까요? 네, 하트의 정체는 바로 A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위에 있는 보라색 동그라미 친 것의 개수는 A고, 밑에 있는 것의 최고차항 개수는 하트니까 당연히 하트는 A였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트를 A라고 바꿔서 써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목표를 완성했네요. 목표가 뭐였죠? 바로 미지수 A, B, C 세 개를 선생님이 하나의 문자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문자로 줄였네요. 어떻게? A 하나로 줄였죠.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미지수 하나로 표현된 나머지네요. 그러면 이제 식 하나만, 대입할 수 있는 식은 하나만 필요하고,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이게 간단하니까. 양변에 x 대신에 2만 대입해보면 f2는 3이죠. 그럼 이제 양변에 x 대신에 2를 맨 마지막 파란색 식에 대입하면 f2, 좌변은 3이 될 거고, 우변은 x 대신에 2를 대입했으니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이만큼은 다 없어지고, x 대신에 2 대입해서 얘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돼서 a, 그 다음에 2 더하기 2니까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이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이만큼을 정리하면 바로 이걸 전개한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한번 다시 되돌려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다시 학원에서 질문하든
헛셈 수학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댓글 남기거나 하세요. 제가 다시 이걸 천천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걸 영상으로 올리든지 할게요. 이거 말고도 항등식하고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그건 인수분해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니까 간단하게 개념만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인수정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인수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우리 인수분해에서도 나오고 소인수분해에서도 나오고. 근데 인수란 단어가 뭔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인수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약수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약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예를 드는 친구는 많아요. 뭐 12약수는 1, 2, 3, 4, 6, 1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지 말고 약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잘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을 그 수의 약수라 부르죠. 예를 들어 12의 약수가 아까 1, 2, 3, 4, 6, 12 뭐 이렇게 했잖아요. 12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눠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검산식으로 쓸까요? 12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약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쭉 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12는 12 곱하기 1, 6 곱하기 2, 4 곱하기 3, 3 곱하기 4, 2 곱하기 1, 1 곱하기 12.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모두 12의 약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의 인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수들 중에 소수인 애들, 파란색으로 세모 쳐볼까요? 바로 이 친구들이죠. 이런 걸 12의 소인수라 부르고 12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린 소인수 분해라고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인수 분해는 그럼 뭘까요? 인수 분해도 어떤 다항식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식들을 구하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죠. 인수분해가 뭔지도 모르고 인수분해 했었던 친구들은 제가 반성하고, 자, 그럼 인수분해가 이제 뭔지 잠깐 알았으니까 인수정리라는 게 뭔지 이제 감이 잡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r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r이 만약에 없다면 나눠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r이 없을 때 x-알파 같은 이런 식을 바로 fx의 인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식이라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f 알파는 분명히 0이겠죠. 그러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식이 만약에 0이라는 식의 값을 갖는다면, 이것이면 fx는 보나마나 위의 식처럼 x-알파라는 이런 1차식을 인수로 갖게 되겠죠. 또는 거꾸로, 자,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서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그런 다항식의 fx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식의 값을 갖겠죠. f알파는 0이다가 되겠죠. 자, 이걸 인수정리라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한 문자에 관한 고차식이 있을 때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알파 값 같은 걸 찾아낸 다음에, 그러면 하나의 인수를 찾아냈고 그 뒤에 있는 인수들은 몫이죠. 그래서 조립제법 같은 걸 이용해서 쉽게 나머지 인수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